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네, 아까 질문. 코난은 어린데 냉정하고 차분한 성격의 캐릭터인데 혹시 반대되는 성격의 캐릭터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난이 워낙에 똑똑하고 좀 냉정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 누님 역할을 많이 했어요. 푸근한 누님이 아니고 되게 괄괄하고 터프하고 그리고 철부지면서 톤 높아가지고 막 방방방 뛰어다니는 그런 캐릭터들을 사실 주로 했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저는 그런 캐릭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코난 이외에는. 안녕하세요, 김선혜 성우님. 네, 명탐정 안녕하세요. 코난 팬 19년 차인 한 지망생, 어른이가 된 어린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코난에 얽힌 어린 시절의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의 슬픈 이야기를 김선혜 성우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해서 사연으로 올려봅니다. 때는 19년 전, 5살의 저는 우연히 할머니 댁에서 사촌 오빠가 보고 있던 명탐정 코난을 함께 보게 되며 첫사랑에 빠졌더랬습니다. 반짝이는 눈에 또랑또랑한 목소리의 코난은 5살 여아에게 매우 자극적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께 엄마 나 코난 보고 싶어! 라고 엄마에게 졸랐고 엄마는 살짝 놀라신 눈으로 너가 코난을 알아? 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그 코난의 비디오를 슬픔이 확 밀려오는 이 엄습함 이게. 나 이거 뭔가 알 것 같아. 이거 알 것 같아. 이 미래소년 코난이 나오면 안 되는데. 기대로 고픈 가슴으로 비디오를 튼 제가 본 것은 오직 가죽 팬티 한 장만을 걸친 반전라의 소년.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이거 읽다가 너무 터졌어요. 제가 부모님 세대의 코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실망감은 아직도 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김선혜 성우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코난의 목소리로 그 시절의 어린 저에게 위로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그때의 슬픔을 치유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처가 크셨나 보네요. 제 생각에는 19년 전이라 하면 아마도 최덕희 선배님이 하신 코난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슬픔을 얹어드리는 지금 상황이 됐군요. 저는 코난을 맡은 지 16년이 됐는데 그분은 분명히 19년 전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최덕희 선배님의 코난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만난 코난은 저였을 테니까 성함이 뭐라고 그러셨죠? 어른이가 된 어린이라고 닉네임을 보내주셨네요. 네. 어른이가 된 어린이가 된 뭐라고요? 아 진짜 정말 어쨌든 성우 지망생이라 하셨죠? 네. 성우가 꼭 돼서 우리 만나요. 화이팅! 와, 네. 슬픔을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표현이 되게 웃겼어요. 반전라의 가죽 팬티 한 장. 근데 그게 가죽 팬티였군요. 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진짜. 성우님이 맡으신 캐릭터 중에서 최애 캐릭터. 혹시 은혼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네, 은혼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제가 그 일본 이름으로는 사루토비 아야메라는 역할이고요. 이제 한국판으로 했을 때는 사루몬 키미요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사라짱이라고 보라색 머리에 안경 쓰고 나오는 이제 닌자 역할이었는데 닌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설픈 그리고 이제 그 M적인 요소, 굉장히 변태 요소가 있는 주제들이 음담패설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사라였어요.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면서 얘가 이렇게 주인공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눈이 너무 나빠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도 못 알아보고 뭐 이렇게도 하고 싸움에서도 안경 잃어버려가지고 적한테 둘러싸이고 하여튼 어쨌든 허점이 굉장히 많은 여잔데 그 만화를 녹음하면서 그 여자 캐릭터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이지적인 것과는 완전 다르고 터프한 것과도 완전 다른 그냥 변태에다가 정말 정신이 나간 그런 여자였는데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혼에서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그 모든 캐릭터가 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는데 제가 제 최고였죠.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평상시에 제가 아닌 다른 걸 표현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 주인공이셨던 구자영 선배님께서 그거를 52화를 녹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디어 선혜의 목소리를 알았구나. 진짜 정말 좋아했던 캐릭터예요. 네네네. 이게
그 재밌었어요. 애니를 봤을 때도 네. 되게 독특한 캐릭터다. 아 맞아요. 네네네네. 지금 친구들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요즘 캐릭터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GTO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네. 그 GTO의 성황경 선배님이 주인공이셨고 저가 거기에서 간자키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걔는 또. 근데 제가 그걸 캐릭터를 맡은 이유가 제가 불문과를 나왔는데 근데 걔가 거기에서 영어, 중국어, 불어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불어가 되는 애잖아요. 읽을 줄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어 시키면 안 돼요. 이제는 읽을 줄만 알아요. 읽을 줄만 알아요. 그것도 잘 못 읽어요. 근데 그때는 잘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랑 불어를 할 줄 알고 중국어는 할 수 있나? 그 담당 PD님이 이거 저 대학교 1학년 때 중국어 교양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네가 해. 네가 하면 되겠다. 제가 그 캐릭터를 맡았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캐릭터죠. 정말 너무 좋아했던 은혼의 사라와 GTO의 간자키 역할은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성우님께서는 미드를 보시고 성우의 꿈을 키우셨다고. 그러니까요. 또 요즘 친구들은 애니메이션, 네. 그리고 게임 이런 거 맞습니다. 보면서 성우의 꿈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렇게 케이블 TV 이런 것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저희 투니버스 시험 볼 때 케이블 TV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외화 더빙을 TV에서 많이 방송해주던 때여가지고 그리고 그것도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한 4학년 때까지는 충청도지 산골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에 비로소 대전이라는 큰 도시로 이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전이라는 곳으로 이사 오고 이러면서 영화 더빙된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 때 제가 처음으로 보고 되게 놀랐던 드라마가 그 V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박영란 선배님이 저 어릴 때도 케빈은 12살이라는 그런 드라마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12살짜리 남자애가 주인공인데 그때도 박영남 선배님이 저 어릴 때도 그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를 실제로 녹음 현장에서 그분을 뵙는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긴 해요. 그분 자체가 굉장하신 분이고 제가 또 그분과 같이 어디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가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기도 하고 저희 때는 그런 외국 드라마 보면서 많이 그런 성우의 꿈을 가졌었는데 제가 어릴 때 되게 순수했던 게 뭐냐면 지금 순정 만화에 예쁜 목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희 동기들 여민정 같은 친구들 너무 목소리 예쁘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 그 순정 만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예쁜 목소리는 누가 낼까?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네. 그 성우에 대해서 어릴 때는 저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이게 정확하게 이 직업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저의 이제 딸이 6학년 뭐 친구들이 쟤네 엄마가 성우래. 쟤네 엄마가 코난이래.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왜 여자가 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드를 보시면서 성우의 꿈을 키우셨는데 네. 그 혹시 기억에 남는 미드가 되게 좋아했던 게 전 강수진 선배님의 완전 팬이거든요. 슈퍼소년 앤드류, 천재소년 두기. 기억에 남는 미드가 있다기보다 그 성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외우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성우 뭐 중고등학교 때는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이 역할도 했고 이 역할도 했고 이 역할 리스트를 저 혼자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연기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성우들의 리스트를 뭐 서혜정 선배님은 뭐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을 혼자 리스트업하고 했었던 기억들이 나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기억에 남는 미드가 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했으니까 그런 미드는 네. 거기에 어떤 성우를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지난 방송 때 한신정 성우님께서는 네. 3차 시험 때 스페인어 노래를 하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진짜요? 네. 그랬다고 하셨는데요. 나 2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언니가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이에요? 네, 사실 네. 저번 방송 때까지 비밀이었습니다. 네. 그쵸? 저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 언니가 스페인 노래를 불렀다고요? 네, 스페인 노래를 그 언니는 일본어를 잘하는 언니인데? 이게 멀리 퍼지면은 좀 피곤해지실 것 네. 같다고 비밀로 하고 계셨다가 네.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걱정을 해? 그렇구나. 저 몰랐어요. 근데 김선희 성우님 3차
3차 때는 저는 진짜 운 좋게 성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넘버3 영화가 유행할 때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성우 공부, 이렇게 연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투 웃긴 거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그것도 연기 공부 일종이니까. 근데 그 넘버3 그때는 이 송강호 그분의 그 배우님의 이 넘버3 대사가 길거리에서 퍼졌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뭐 길보드 차트 이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테이프에 뭐 음악도 들리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분의 그 대사가 너무 유명하니까 현정아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그런 대사 자체를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외울래야 안 외울 수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사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될 법한. 근데 영화도 물론 재밌게 봤고요. 근데 3차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카우보이 비밥의 정민숙 선배님이 하신 여자 주인공의 대사가 그냥 그 말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대사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읽다 보니까 자꾸 그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되게 싫어하실 거야. 제대로 연습을, 그러니까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 대사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거니까, 그 대사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도 안 하고, 제 식대로 읽으면 약간, 제가 개그맨 시험을 보러 온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신경을 쓰면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말투가 나왔나 봐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거를 담당하셨던 분이 넘버3를 너무 재밌게 보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기를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는 네가 1차, 2차 때는 괜찮았어. 근데 3차 딱 왔는데 1번이 나레이션이었거든요. X. 별론데? 하고 X를 친 거예요. 얜 별로야. 연기 별로야. 했는데 2번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막 이런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쟤 잘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데? 막 이렇게 하면서 운 좋게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성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운도 실력이니까요. 기본적인 게 있긴 있겠지만 저는 한 70%는 운인 것 같아요. 네, 맞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맞아요. 넘버3 감사합니다. 네, 동기 성우님들 중에 가장 케미가 잘 맞는 분이 광국이 오빠랑 제일 잘 맞아요. 네, 이 얘기는 네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진짜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